전 세계 대부분의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아프리카의 오카방고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칼라하리 사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은 중력을 거스르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카방고는 앙골라의 고지대에서 시작하여 다른 일반 강과 마찬가지로 1600km를 흐르다가 오카방고 늪으로 알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주에서 끝납니다. 이 삼각주의 경사면은 자유의 여신상 높이의 절반 정도인 45m에 육박해요. 현재 오카방고 삼각주가 있는 지역은 약 2000년 전에 말라버린 호수의 일부였어요. 오카방고 수역이 여행을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리며 이곳의 풍경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오카방고 삼각주를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입니다. 네, 리빙스톤 박사님이시죠? 네, 그 사람이요. 그는 처음 오카방고를 보았을 때 물이 거꾸로 흐르고 심지어 위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오카방고와 동쪽의 습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두 개의 강한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 후 다른 탐험가들은 물길이 완전히 말라버린 걸 목격했습니다. 몇 년 후 물줄기는 다시 가득 찼고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지기를 반복하며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래 밑에서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일부인 숨겨진 단층 네트워크를 발견하면서 이 미스테리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지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지하의 작은 균열이 강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움직이고 홍수가 시작되어 수위는 높아집니다. 또한 남반구에서 겨울이 시작되는 5월과 6월에는 홍수로 인해 늪에 더 많은 담수와 생물이 유입됩니다. 홍수가 가장 심할 때는 섬들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우기가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요. 야생동물은 삼각주의 모든 물을 좋아하며 이동하는 코끼리가 분홍색 수련잎과 청어, 도미, 바벨 및 기타 물고기 사이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자, 치타, 버팔로, 영양, 하마, 얼룩말, 들깨, 악어 등 다양한 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황새, 따오기, 외가리, 두루미, 거위 등 450여 종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오카방고에는 사막에서는 귀한 물이 많지만 사람들은 이 강둑을 따라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채채파리예요. 하지만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에서 수상 사파리를 즐길 수 있어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과학자들은 남극 빙상 아래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면적만큼이나 넓은 지역에서 물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 얼음 밑에 있는 호수가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호수들이 서로 연결된 강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음 밑의 물은 녹은 눈이 아래로 스며들거나 지구의 자연적인 열과 얼음이 땅 위로 갈려서 생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북극은 여름철에 지표면이 많이 녹지만 남극은 보통 그러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강은 아래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물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 강은 남극의 얼음을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표면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이 흘러내려 빙상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남극 대륙을 그린랜드처럼 녹아내리는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음이 물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여 더 많은 물이 만들어지고 녹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파헤치고 얼음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남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변화하는 남극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몬테나의 로강은 자이언트 스프링스와 미주리강 사이에 76m가 조금 넘는 길이를 흐릅니다. 이 강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지만 이 타이틀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이 항목을 삭제해야 했어요. 특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리건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강이 절대적인 챔피언이라고 주장했어요. 노르웨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더 짧은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강은 수류의 형태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있고 고지대나 다른 강, 호수 또는 유역에서 공급되는 물을 의미해요. 작은 천이나 시냇물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모여 강이 되며 강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물을 끌어내려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천은 12단계로 나뉘는데 처음 2단계는 다른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로와 다른 짧은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강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네요. 남아메리카의 리오네그루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워터 강이자 아마존 강의 왼쪽 지류예요. 강물은 진한 차처럼 보이며 멀리서 볼 때만 검게 보입니다. 이 어두운 색은 휴믹산에서 비롯되어 페놀을 함유한 식물이 절반만 분해되면 이 차 같은 색조를 남기죠. 어떤 사람들은 블랙워터 강은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리오네그루 강은 대규모 어업에 도움이 되며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17세기의 탐험가들은 강 주변에서 수많은 원주민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보다는 질병과 분쟁과 관련이 더 컸을 거예요. 리오네그루 강 유역에는 약 700여 종의 어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100여 종의 어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기 어종인 카디널 테트라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그 수족관에 들어와 있어요. 리오네그루 강과 남미의 또 다른 주요 강인 오리노코 강을 연결하는 운하가 있습니다. 많은 수중 생물들이 강 사이를 이동하려고 하지만 가장 강인한 생물만이 운하의 검은 물과 맑은 물이 섞인 구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와이오밍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독특한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은 티톤 산맥의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두 갈래로 나뉩니다. 퍼시픽 크릭은 더 큰 스네이크 강과 합류하여 컬럼비아 강과 합쳐지고 마침내 태평양에 도달해요. 애틀랜틱 크릭은 동쪽으로 향하여 옐로스톤, 미주리, 미시시피 강으로 흐르고 결국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지도에서 두 개울의 분수령을 연결하면 오리건과 루이지애나 사이에 파란색 선이 하나 표시돼요. 두 대양 사이의 북서 항로를 찾던 탐험가들은 이 개울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 작은 배만 있으면 됐을 테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 항로에 대해 알기 훨씬 전에 송어들이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네이크 강에서 옐로스톤 강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마도 투 오션 크릭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년 여름 콜롬비아의 카노 크리스탈레스 강은 액체 무지개 또는 오색 빛깔의 강으로 변해요. 이 시기부터 가을이 끝날 때까지 강바닥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죠. 이 모든 아름다움은 강에서 자라는 특정 수생식물, 즉 특별한 종류의 수초 덕분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태양이 이 식물들에게 닿을 수 없어요. 건기가 되면 이들에게 먹이를 줄 물이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계절 사이의 시간은 이 다채로운 쇼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돼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비슷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를 보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 과학자들은 이 생물 다양성이 핫스팟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어요. 이 지역에는 희귀종 동물, 조류,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태관광 트레일과 방문객에게는 엄격한 개방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